문제가 이 상황을 노린 이 전세 사기꾼들이 이 상황을 노리고 빌라들을 대거 매입을 해서 전세 보증을 들게 하고 매매 시세에 가까운 전세 금액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본 투자를 가능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보증 확대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시장의 어떤 형태나 부작용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은 채 급하게 결정했던 부분이 이 허그의 부실을 불러왔다.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버리잖아요. 되돌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허그의 부실 덩어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많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의 혈세, 우리가 낸 세금이 임대인들의 손실을 메꾸는 데 써야 된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정부가 또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5천억 원의 현물 출자를 결정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정부는 허그에 5천억 원을 현물 출자를 하게 됐을까요? 일단은 작년 2024년에 2조 5,198억 원을 순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통해서 무려 1년 동안에 2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손실을 입게 되었느냐? 주된 원인이 전세 사기와 PF 부실 대출인 거죠. 전세 사기는 우리가 많은 기사 내용을 통해서 알았지만 임대인이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거를 허그가 대신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그 부실을 떠안고 이거를 이제 경매 처리나 이런 걸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회수 과정이 사실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실을 지금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작년 한 해에만 2조 5천억 이상의 손실이 생겼고, 그럼 작년에만 생겼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흑자였어요. 3년 연속 적자라는 얘기는 그 전에는 흑자였다는 얘기예요. 사실 원래 보증이라는 게 사실 이 사고만 잘 안 일어나면 안전하게 수익이 벌어지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3년 연속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물 출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이 현물 출자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또 전세 보증을 해야 되잖아요. 보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본금이 지금 손실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로 인해서 자기 자본금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향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천억 원을 현물 출자를 통해서 메꿔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지금 허그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냐면 총 6조 원에 달합니다. 지금 허그에 일종의 우리의 혈세라고 하죠. 세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돈들이 매년 지금 우리 혈세로 허그를 지원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 번쯤은 이제는 허그의 이 지금 문제점,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큰 원인으로는 보증보험을 굉장히 한도를 높게 확대시켜준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전세 보증금의 한 70~80% 선에서 보증을 해줬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보증보험을 확대시켜줍니다.
그 첫 번째가 전세난 때문에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은 해야 되는데 공급은 늦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의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를 시켜줘요. 문제는 보증을 할 게 없죠. 그래서 전세 보증을 확대시켜주지 않으면 전세 대출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보증을 확대시켜주고 전세 대출을 한도를 또 늘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또 가장 큰 지금 부실 덩어리를 가져온 게 뭐냐면 빌라,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주택들. 이런 것들의 보증이 좀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시세 파악이 어렵다 보니까 허그에서 보증을 해줄 때 약간 보수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임차인들이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시세가 없어요. 근데 한도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왜 아파트는 잘해주고 빌라는 안 해주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방안이 뭐였냐면 공시가의 150%를 해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빌라의 공시가가 굉장히 시세보다는 낮았죠. 그러니까 시세를 알기가 어렵다 보니까 공시가 자체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150% 정도 해줘야 약간 시세랑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시세까지 보증을 해주면 임차인들은 들어가고 보증보험도 어느 정도 뭐 안전하겠거니 했는데 문제가 이 상황을 노린 이 전세 사기꾼들이 이 상황을 노리고 빌라들을 대거 매입을 해서 전세 보증을 들게 하고 매매 시세에 가까운 전세 금액을 받아버린 거예요. 매매가와 전세 시가를 거의 동일하게. 그러니까 무자본 투자를 가능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보증 확대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가 언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냐면 바로 2021년부터 이제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 뭔가 위험 덩어리를 안고 있지만 일종의 폭탄 돌리기가 되고 있지만 터지지는 않죠. 근데 그게 언제 터지냐? 전세가가 오르는 게 멈추자 바로 이 안고 있던 부싯덩어리들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를 약간 어느 정도 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는 물론 서민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어떤 의도, 취지는 나쁘다라고 평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장의 어떤 형태나 부작용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은 채 급하게 결정했던 부분이 이 허그의 부실을 불러왔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버리잖아요. 되돌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생깁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뭘 했냐면 빌라의 보증 한도를 줄여버리죠. 보증 한도를 이제 120% 정도로 줄여버리니까 문제는 기존의 150%로 전세를 놓고 들어갔던 집들이 있잖아요. 그게 만기가 돼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전세 보증 한도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이 금액을 맞출 수 있는 세입자가 들어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임대인은 대부분 뭐예요? 갭 투자자란 말이에요. 갭 투자인데 그러니까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의 전세를 기존에 들어갔는데 한 1억 8천이나 1억 7천에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게 되면 3천만 원을 임대인이 내줘야 되죠. 보태서 내줘야 됩니다. 근데 이 3천만 원 물론 이 임대인이 한 집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마련해서 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임대인 이런 빌라를 샀던 임대인들은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수채, 많게는 수십 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수십 채의 빌라 상황이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다 3천만 원씩, 몇 천만 원씩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를 임대인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대인은 일종의 부도에 직면하게 되는. 그래서 전세 사기가 제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의도한 전세 사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의도치 않은 그냥 이 일종의 그냥 투자자인 거예요. 투자자가 시세만 보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하네? 그러면 나는 무자본 투자를 통해서
집값이 올라가기만 하면 와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아 나중에 시세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못하고 수익만 쫓는 사람이 수익을 쫓다 보니까 이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여기에 보유세로 세금이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나중에 전세가가 떨어져서 그 차액을 내 돈으로 메꿔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전세 보증이 있으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대거 전세 사기 범으로 내몰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보증 한도를 어떤 일시적인 상황이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이용했던 정부의 실책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허구의 부실덩어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많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의 그 혈세,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임대인들의 손실을 메꾸는 데 써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분노가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결점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허그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려면 결국에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보증 한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보증 한도를. 근데 보증 한도를 줄이다 보면 이미 150% 이상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줄이는 과정에서 사고가 터질 그 상황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감수해야 돼요. 이것이 무서워서 또 한도를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은 모면할 수 있겠죠. 근데 언젠가는 터지겠죠. 그리고 이 터지는 정도의 위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 허그는 지금 폭탄을 안고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는데 이 폭탄의 규모를 더 크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좀 감수하고라도 조금씩 줄이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부동산 정책을 쓸 때 정부가 모든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나중에 일어날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지금 당장 어렵고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참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도와줘야 된대. 이게 이제 일종의 포퓰리즘인 거예요. 포퓰리즘이 위험한 게 이런 거예요. 포퓰리즘은 장기적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표를 의식해서 그냥 땜질식 처방을 고민 없이 내놓음으로 인해서 그 뒤에 수년 뒤에 어떤 폭탄들이 터지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진짜 부동산 정책만큼 이런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들을 남발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게 바로 이 허그 부실 문제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을 부동산 정책에 쓰려고 할 때 강력하게 막아서야 되는 이제 상황을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 세금이 막 지금 들어가고 있네, 열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전후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정부도 나름 고충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시장이나 부작용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발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 정부는 정책을 좀 신중하게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정부의 현물 투자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